혹시 중요한 미팅이나 어색한 모임에 나갔을 때 나도 모르게 기가 죽어서 어깨가 움츠러들었던 적 없으신가요? 상대방이 특별히 무서운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건 상대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이 당신의 뇌에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 라는 무의식적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1초도 입을 열지 않고 오직 몸짓만으로 분위기를 장악하고 상대의 존중을 끌어내는 심리학적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참 많이 떨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는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선제압이라고 하면 흔히 큰 소리를 치거나 험악한 표정을 짓는 걸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절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기선제압의 핵심은 여유와 안정감에서 나옵니다. 우리 뇌의 원시적인 부분인 편도체는 상대방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보다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거든요. 불안해 보이는 사람은 결코 리더처럼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당신의 공간 점유율입니다. 긴장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서 타겟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손을 다리 사이에 끼우거나 어깨를 안으로 말아서 최대한 부피를 줄이려고 하죠. 하지만 기선을 제압하는 사람들은 주변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등받이를 충분히 활용하며 팔걸이에 팔을 편안하게 올려두곤 하거든요. 이건 나는 이 장소가 편안하고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무언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깨만 뒤로 펴고 가슴을 살짝 열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뇌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도파민을 내보내기 시작한답니다.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머리의 각도예요. 혹시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고개를 옆으로 갸우뚱하며 듣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고개 기울이기라고 부르는데 보통 친근감이나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의 호감을 사고 싶을 때는 좋은 전략이지만 기선을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당당해 보이고 싶다면 턱을 지면과 평행하게 유지하고 고개를 똑바로 세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시선 처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눈싸움을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하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행동이거든요. 진짜 고수들은 시선을 삼각형으로 둡니다. 상대의 양쪽 눈과 이마 중앙을 잇는 역삼각형 구역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깜빡임의 횟수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은 긴장하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는 뇌가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렸다는 신호랍니다. 반대로 여유 있는 사람은 눈을 천천히 그리고 적게 깜빡입니다. 상대방을 응시할 때 눈의 깜빡임을 의식적으로 늦춰보세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분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의식적인 바디랭귀지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정지 상태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만히 있기의 기순이죠. 대화 중에 계속해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떨고 혹은 안경을 고쳐 쓰는 등의 미세한 움직임은 당신의 불안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선을 제압하고 싶다면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1초에서 2초 정도 가만히 멈춰서서 상대를 바라보세요. 이 짧은 정적이 상대를 오히려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을 상황의 주도권을 준 인물로 만들어줄 겁니다. 손의 위치와 모양도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대화할 때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기거나 주머니에 넣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에요.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손이 보이지 않으면 무기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손바닥을 살짝 보이며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동작은 나는 숨기는 게 없고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지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손끝을 모아 삼각형 모양을 만드는 첨탑 제스처를 활용해 보세요. 전문가들이나 권위 있는 인물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작 중 하나거든요. 말의 속도와 호흡도 바디랭귀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긴장하면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말이 빨라지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치고 들어가는 행위는 본인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기선을 제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 박자 늦게 그리고 조금 낮은 저음으로 천천히 말합니다. 낮은 주파수의 목소리는 상대의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신뢰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이 천천히 말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더 집중하게 될 테니까요. 사실 이런 기술들을 처음 적용하려고 하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건방져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건방진 게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아의 영토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벽을 보여줘야 할 때가 반드시 있거든요.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 중 딱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저는 어깨 펴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신체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실제 호르몬 수치가 변하기 때문이지요.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내려갑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마음 자체가 실제로 더 강해지는 원리입니다. 단순히 속이는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학적인 방법인 셈이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음번에 당신을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평소와 다릅니다. 여유 있게 공간을 차지하고 고개를 똑바로 세운 채 천천히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황할 수도 있고 당신의 달라진 분위기에 압도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주도권입니다. 아, 내가 이제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구나 라는 그 감각 말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말하지 않고도 소통합니다. 우리가 말로 내뱉는 메시지는 전체 소통의 10%도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나머지 90%인 비언어적 신호들을 당신의 편으로 만든다면 인생의 난이도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바디랭귀지의 비밀들을 하나씩 일상에 적용해 보면서 당신만의 단단한 아우라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거나 무례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상처받고 위축되었던 자신을 이제는 놓아주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당신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당당하게 바꿔놓는지 꼭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기선제압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무례함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건강한 관계에 선을 긋는 것이 진짜 목표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당신의 몸은 이미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연습하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는 더 신박하고 실용적인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공간에서 가장 주인공답게 당당하게 보내시길 응원할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